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잘 지내시죠?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죠? 몇 번이나 인사를 드려야지 생각은 들었었는데 카메라를 켜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러다 보니 벌써 3월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도 가끔씩 제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인사를 드리는 겸에 제가 걸어온 한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몇 번이나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이야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나요? 어쨌든 큰 탈 없이 지내고 있고요. 올 3월이 제가 이 한의학에 입문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35살의 나이에 한의대에 입학을 했죠. 보통의 학생들보다는 13년, 14년 늦게 한의학에 입문을 했는데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요즘 지탄을 받고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5년 동안 야전에서 포병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차 전역을 해서 이 한의계에 입문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도 한 4, 5년 걸렸죠.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뭐 가정이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백수 신분으로 수능 공부를 하고 한 그 과정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그래도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굉장히 성적도 상위에 있었고 또 나름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군에 남아서 제가 장군을 달 수도 있겠다, 장군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해서 저와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점이 제일 마음이 아픈데요. 저는 또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양보할 수 없어서 마찰이 많았습니다. 끝내 아버지는 제가 한의대에 입학하는 것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에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둘이 이미 태어나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백수가 되면서 가장으로서 역할도 못했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2005년에 한의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당연히 여유 있게 대학생활을 할 수는 없었죠. 잘해야 했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과 때부터 한의학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고민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저를 아는 그 동기나 선후배들은 제가 얼마나 애타게 한의학을 공부했는지 알 겁니다. 방학이면 거의 도서관으로 등하교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험생처럼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항상 한의학과 관련된 그런 책을 들고 방학 때 그 텅 빈 도서관에 앉아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한의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한의사가 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한의학을 공부하고 싶은 목적이 컸습니다. 저는 한의대에 입학을 할 때 한의사가 정확하게 어떤 직업인지 잘 몰랐습니다. 한의원에 가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 한의사가 직업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떻고 뭐 한의원을 어떻게 경영을 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완전히 깡통 수준이었고요. 다만 한의학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 학문의 스케일에 마음이 끌렸던 거죠. 이 정도 학문이면 내가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 그리고 거기서 치료를 잘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을 부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 이래서 이제 한의학의 매력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예과 때부터 참 부단히 고민하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한의계에 입문할 때 제가 꿈꾸던 한의사의 모습은요, 좀 세월이 흘러서 조금 나이가 지긋해지면 이렇게 환자분들의 맥을 탁 잡아보고 이렇게 몸을 다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침이나 약으로 그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 그 병을 아주 멋있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꿈꿨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모습은 점점 한의계에서 비중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모습을 꿈꿨기 때문에 진맥과 진단 그리고 침뜸약 이 위주로 학교 다니면서 부단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가 자부심 같은 게 있었습니다. 나름은.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그 자그마한 조용한 한의원 하나 양수를 해서 공부 겸 해서 진료를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약간 가슴 속에는 기대가 있었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치료를 멋있게 잘해서 한의원도 잘 되고 환자들이 막 인정해주고 몰려오고 막 이런 걸 상상을 했었죠. 근데 역시 임상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거기다 제가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많은 호응을 받던 부항치료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물리치료 기구는 한의원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원한 그곳이 그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노후된 아파트 지역이었는데 당연히 반응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제 스타일을 좋아하는 소수의 그 매니아 분들 위주로 해서 소개받아서 오는 분들 위주로 해서 그냥 근근히 망하진 않고 그렇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닌 그런 한의원을 소소하게 하다가 2년 후에 정리를 하고 이곳이 왔습니다. 여기는 배우 지역도 굉장히 크고 한의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층도 좀 많고 배우 지역이 넓으니까 거기보다는 당연히 나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왔죠. 당연히 임대료도 거기 비하면 2배가 넘습니다. 아무래도 거기보다는 낫긴 했습니다. 워낙 그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항상 아쉬웠습니다. 이게 망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잘 된 한의원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뜻대로 한의원이 되지 않을까? 환자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을까? 이런 갈등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제가 개원할 때부터 굉장히 우려를 했었거든요. 저를 아는 그 선배들이나 동기들은 부항도 하지 않고 물리치료기구도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한의원 경영이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면서 걱정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스타일을 고집했습니다. 그냥 제가 잘하고 싶은 것은 진맥, 침뜸, 한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제 고집을 부렸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대구 지역에서는 그런 유행이 크다 보니까 딱 여기서도 저를 좋아해주고 제 스타일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딱 그 매니아층이 형성되면서 그 매니아 분들로 이렇게 오늘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참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기대하던 모습과는 너무 간극이 크다 보니까 이보다는 한 2배 이상은 잘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탓이라는 탓은 다 해봤습니다. 그죠? 뭐 경기 탓도 해보고 대구 지역 탓도 해보고 이 동네 탓도 해보고 환자분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면서 환자분들 탓도 해보고 뭐 별의별 탓은 다 해봤습니다. 제 얼굴 탓도 해보고 제 말투 탓도 해보고 뭐 거의 안 해본 탓이 없어요.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죠.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명확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실력의 부족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을 커버해주고 상쇄시켜줄 만한 실력이 제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트렌드를 거부하는 저의 고집스러운 스타일 때문이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결과인데요. 그리고 저의 실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데 말이죠. 그 이후로는 사실 좀 마음이 담담하면서 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환자분들에게 더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치료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침법도 공부해 봤습니다. 제 메인은 동의보험과 사암침법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동시침법도 공부를 해보고 총통침법도 공부를 해보고 뭐 아시을에 관한 공부도 해보고 많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는 부항 공부까지 해왔습니다. 그렇게 막 나름은 몸부림을 쳤던 거죠. 어떻게 하면 좀 한의원을 좀 잘되게 해볼까, 내 실력을 키워볼까 하면서 많은 방황을 하면서 애를 썼었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뭐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꺾이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제 실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팍 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간혹 보면 제 동기들이나 아는 원장들이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원장들이 저에게 계속 그 수도권으로 올라오라고 하거든요. 거기 오면 분명히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저를 꼬드기는데요. 사실 뭐 여기서 부족한 실력이 서울에 가서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그건 지금은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제 실력을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키워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도 어제도 책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도 책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14년, 학교생활 6년에서 20년의 한의학을 해왔는데요.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여기서 부항을 드리고 물리치료기를 드리고 심지어 뭐 이 동네는 마사지 해주는 그런 한의원까지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스타일을 바꾸면 분명히 경제적인 면, 경영적인 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걸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제가 추구하는 꿈꾸는 한의사의 모습과는 점점 멀어지겠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공부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제일 미안한 건 가족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스타일을 안 바꾸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가 도와준 덕분이고요. 그리고 제일 미안한 것도 가족입니다. 제 아들, 딸에게 좀 더 나은 경제적인 지원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미안하죠. 제가 만약에 조금만 스타일을 바꾸고 고집을 버리면 가정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참 미련스럽게 아직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몇 년 더 고생하면 아이들이 대학을 다 마치게 될 텐데요. 사실 갈등은 몇 년 전에까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제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이렇게 힘드니 차라리 바꿔서 돈을 좀 벌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그런 생각이 또 더 약해집니다. 그냥 제가 애초에 꿈꾸던 그 한의학적인 모습, 한의학의 강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고 양방의학에서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한의학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그런 그 부분을 제가 계속 공부하고 싶어서 제 스타일을 바꿀 생각이 이제는 더 없어집니다. 죽이 되든 밤이 되든 안 되면 뭐 다른 그걸 하더라도 그냥 앞으로도 계속 제 스타일을 고집할 생각입니다. 지금 한의계를 보면 사실 좀 마음이 씁쓸하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는 보수교육 가면 초음파에 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피부 레이저에 관한 내용을 참 장황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한의사들이 한의학적인 진료를 하는데 현대 과학 문명의 결실인 뭐 그런 초음파라든가 레이저라든가 뭐 혈액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보수교육 내용을 듣고 있으면 저 사람이 한의사인가? 아니면 양방을 공부하는 의사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한의학적인 색채가 거의 없거든요. 또 뭐 한의학적인 걸 주장하겠다고 약간의 착색을 하긴 하지만 사실 한의학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것까지도 한의학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양방의학과 너무 격차가 없어지는데요. 한의학이 강점을 가진 부분도 아닌데 왜 저렇게 요즘 목을 맬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쪽이 돈을 훨씬 많이 법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변화가 한의원 경영에는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인지도 알겠습니다. 다만 씁쓸한 것은 최소한 한의학적인 담론, 한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많으면 저도 자극을 받고 토론도 하고 또 그러면서 더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이렇게 동기들 모임에 가봐도 다 이렇게 물리치료라든가 막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공부하는 부분이 거의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볼 때는 제가 이상한 거겠죠. 왜 저러고 있지? 피도 빼고 물리치료도 하고 뭐 준하요법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 훨씬 한의원이 잘 될 텐데 왜 저렇게 고집 부리고 있지 하면서 사실 저를 걱정해 주거든요. 제가 봐도 좀 제가 너무 좀 고집이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니까 저는 오히려 좀 오기가 생깁니다. 그냥 적어도 저라도 정말 한의학적인 게 뭘까? 한의학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야. 양방의학으로서는 도저히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걸어갈 생각입니다. 뭐 조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밥벌이 정도만 한다면 저는 그냥 이 길을 고집할 생각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계신 분이 사업자 내려와서 소개로 같이 제 환자분하고 같이 왔었는데요. 그분의 증상이 이렇게 눈에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다 하더라고요. 복시라고 하죠. 사물을 봤을 때 사물이 두 개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이상은 없고, 뇌 검사도 해보니까 이상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안과에서는 이거는 뭐 치료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의보감을 딱 펴서 보여줬습니다.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간과 신이 허할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간과 신의 기능을 컨디션을 올리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몇 번에 낫거나 하진 않겠지만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 한의학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방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한의학적인 그런 측면을 덮어와서 한의학이 많이 위축되긴 했습니다만 한의학만이 할 수 있는 한의학의 어떤 인체관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런 증상을 만나면 도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한의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배운 재주니까 쓰일 때가 있으면 계속 써야죠. 뭐 다른 직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제가 그래도 고민하고 한 내용들이 도움이 된다면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조금 아이들 교육이 끝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임대료 비싼 곳이 아니라 어디 1층에 한의원에서 아담하게 환자분들과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한의학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계속 고집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 진료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한의학 20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이 정리가 되네요. 돌아보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의미 없던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가 받아든 성적표가 참 많이 초라해서 한의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내밀만한 성적표는 아닙니다. 그 매출로만 보면 참 아쉽죠. 그게 제 실력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제 실력이 이 정도구나.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게 제 실력인데요. 그래도 부단하게 저는 계속 그런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올해는 일단은 제가 그동안 계속 목표로 해왔던 동의보감을 10번째 있는 것을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참 이것저것 뭐 여러 방면의 책을 읽어왔습니다. 그 방황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음식에 대해서 몇 년을 공부한 것이 정말 유익했었고요. 그리고 진화론부터 뭐 여러 막 잡다한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울림을 줬던 그런 책들을 다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조금씩은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10년, 20년은 어떻게 내가 걸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단히 잘 나가는 한의사로서 그런 도움을 못 드리더라도 그래도 이것저것 막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것을 읽고 그런 한의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색다른 아니면은 전통의학적인 그런 조언이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채널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채널을 그만할까 뭐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사실 작년 가을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처음으로 한의계에 들어온 걸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팍팍해서 말이죠. 저는 여행도 좋아하고 좀 등산도 좋아하고 막 이런데 계속 이 갇힌 공간에 환자들과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차라리 그냥 영어 선생님이 됐어야 하나 이런 후회를 좀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까지 20년을 걸어왔는데 앞으로 또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뭐 만약에 채널을 계속 하게 된다면 지난번처럼 어떤 특정 증상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견해나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방향, 그리고 제가 계속 건강에 관련된 서적을 읽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괜찮았던 책들의 내용 아니면 괜찮았던 정보, 유익한 내용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독후감처럼 그렇게 알려드리는 방향,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채널을 유지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좀 이렇게 움뿔을 받아서 에너지가 올라오면 아마 다시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인사 겸해서 제 20년 한의학을 그냥 횡설수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냥 편하게 넋두리처럼 들어주시고요. 들어주시면 고맙죠. 요즘 나라가 굉장히 으스스합니다. TV에 보면 그 군인들이 나올 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씁쓸한데요. 참 답답하고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이 혼란한 전국이 빨리 안정이 되고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느끼거든요. 계엄 이후에 이 많은 변화와 주저앉은 경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전국이 수습이 되고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답답하시고 그러시더라도 마음 잘 추스려서 편하게 지내시고요.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뭐 이것저것 횡설수설 제가 막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떠들었는데요. 아무쪼록 유익한 봄날 보내시고 혹시 다음에 찾아뵙게 되면 또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